지체문 장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명 두 명씩 도망치는 관아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던 지체문은 최충순에게 그 연유를 물어봤고, 최충순은 이상한 소문 하나 때문에 몽진중 관아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고 지체문에게 고하였습니다. 아무리 현종이 호족들에게 공격당하고 거란족에게 쫓기고 있다고는 하나 마땅히 임금을 모셔야 할 관아들이 어찌 저리 부끄러움도 모른 채 도망치는지 용기 있는 지체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평소 관아들과 스스럼 없이 통하는 최충순의 무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죠. 이때 지체문이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이상한 소문 하나를 최충순이 말해주었고, 지체문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상폐하를 죽여 그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고려의 왕을 시켜주겠다는 소문을 거란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거란이 내는 그 거짓 소문을 믿는다 말이오? 거란이 진짜 그리 한다 하여도 고려의 왕이 되겠다고 성상폐하를 시해하면 그것은 반역이니 절대 용납할 수 없소. 내 이 창으로 다 죽여버리리다. 그렇게 최충순과 지체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이 사실이 현종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현종이 없는 곳에서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호족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할지라도 일이 목숨까지 걸며 덤비는 게 이상했는데 성상폐하를 시해하고 거란의 목을 바쳐 고려왕이 되려는 속셈이었구려. 이런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늘 현종의 곁에 붙어있던 지체문이 이따금씩 현종의 곁을 떠나서 이처럼 최충순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현종은 불안해져 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한 관아 중에서 이미 20명쯤이 늦은 밤 도망을 쳐버렸고, 지체문과 최충순까지 포함하여서 겨우 30명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거란 군대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현종 무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다름없죠. 게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원정왕후는 일반 장정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걷는 게 매우 어려워지기까지 했는데요. 턱끝까지 숨이 넘어오는 상황에도 힘을 내어 행렬에 맞추려던 원정왕후는 그만 철푸덕 넘어져 울고 말았습니다. 성상폐하? 저를 버려두고 가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아무리 힘들어도 왕후를 버리지 않소. 자기를 버려두고 가라는 원정왕후를 다정하게 일으키던 현종은 원정왕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민가 쪽에서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나더니 호족 무리들이 또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왕에게 화살을 쏴라. 웬 호족 하나가 현종에게 화살을 쏘고 다른 호족은 칼을 들고 현종의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충순 옆에 있던 지체문은 바람과 같은 속도로 달려와 현종의 앞을 가로막아 주었는데요. 압도적인 덩치를 갖고 있는 지체문 장군이 왼손으론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매서운 창을 휘두르니 화살은 맥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호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지체문의 무서운 활약을 본 호족은 지체문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고, 지체문은 또 한 번 현종과 원정왕후의 목숨을 건지게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몽진길이 계속되던 상황, 현종은 끝없이 남진해야 하는 게 만삭의 몸인 원정왕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원정왕후는 점점 더 표정이 밝아져 이를 보던 현종이 의아해져 그 연유를 물어보았고, 원정왕후는 이 길이 아는 길이라면서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고향인 선산에 당도한다고 말을 했어요. 퉁퉁 부은 발로 신을 신을 수가 없어 신을 접어서까지 신어야만 할 정도로 온몸이 아프기 시작한 왕후가 고향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자 현종의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고였어요. 왕후는 이제 다른 길로 가시오. 나는 왕후를 지킬 힘이 없소. 그렇게 현종은 끊임없는 몽진을 떠났고, 왕후는 몇 필 없던 말에 올라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잠시 이별을 맞게 되었어요. 원정왕후와 뱃속에 있던 원자를 지키고자 한 현종의 힘든 선택이었지만 결국 뱃속 원자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직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눈물로 생이별을 하고 나서 지체문과 최충순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자 산행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란군에게 붙잡혀 있던 강감찬은 부인의 지극한 간호로 의식을 회복했고, 눈을 뜨자마자 처음으로 물은 게 바로 현종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인데 그깟 왕이 뭐라고 왕부터 찾고 앉았소? 강감찬은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는 부인에게 재차 다급하게 현종이 살아있는지 물었고, 강감찬 부인은 현종의 목에 현상금, 아니 현상품 하나가 걸렸는데 그게 바로 고려왕 자리라고 하니 지방의 수많은 호족들이 왕이 되고자 눈에 불을 켠 채 현종을 죽이려 든다고 사실대로 고하고 말았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지방에서 왕 노릇을 하던 호족들이 만약 거란이 낸 소문을 듣게 된다면 지방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중앙까지 진출하여 왕이 되어보려는 욕망 때문에
현종을 죽이려 할 것이 뻔해 보였어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어쩌면 몽진을 강요한 자기가 현종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불충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은 거였기에 강감찬은 생사를 파고드는 고통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이는 여진족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힘과 기세가 충만한 지체문이 현종 옆에서 현종을 지키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였습니다. 늦은 밤 현종의 작은 암자에서 눈을 붙일 동안에도 지체문은 자지도 않고 현종의 곁을 지키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 탓인지 지체문의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꾸벅꾸벅 졸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고 지체문은 눈을 번쩍 떴는데 현종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자는 거란족도 호족도 아닌 바로 현종을 호위하던 말단관아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지체문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 이게 꿈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서 한 손으로 그 관아의 목덜미를 잡아챈 채 밖으로 끌고 나와버렸는데요. 잠이 다 깬 지체문이 숲을 더미에 그 관아를 확 던져버리고 방금 무엇을 한 건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아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현종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무조건 살려주고 그 가족들까지 평생 호의호식하도록 해준다는 거란족의 소문을 들었다면서 현종을 죽이고 지체문이 고려왕이 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까지 했는데요. 지체문에게 고려왕이 되라 말하는 그 불충한 입을 보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던 지체문은 관아를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탁사정보다 더한 놈들이 도처에 있구나. 서경성을 버리고 도망간 탁사정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을 이기지 못하던 지체문은 곳곳에 배신자들이 널린 것을 보고는 답답하여 허공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걷다가 방금 불에 탄 것 같은 시체를 발견한 현종은 깜짝 놀라 지체문과 최충순에게 이유를 물었고 할 수 없이 거란족이 내고 있는 소문을 현종에게 실토할 수밖에 없었기에 현종의 낯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깜짝 놀란 현종과 그 무리들은 풀숲에 급하게 몸을 숨기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쫓아온 호족은 그동안의 호족들과는 달리 무장도 않고 마치 궁궐에 임금을 보러 가는 것처럼 예를 갖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이상하여 지체문이 나가서 너희들은 뭐하는 자들이냐? 물으니 공주절도사 김은부라 하옵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시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며 현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김은부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던 현종은 늦은 밤 지체문을 따로 불렀습니다. 관아를 불태운 것으로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고 생각한 지체문이 울적한 표정으로 현종에게 다가갔고 아니나 다를까 현종은 그 불타 죽은 관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부족한 탓이오. 그러니 지체문, 앞으로는 도망가는 관아들, 나를 죽이려는 관아들 중 그 누구도 절대로 죽이지는 마시오.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오. 자기를 죽이려 드는 관아마저 용서하는 대인배다운 현종의 모습을 보면서 지체문은 내 이 한 목숨 꼭 바쳐 현종을 지켜드리리라 다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현종을 지키면서 나주까지 무사히 호종하는 데 성공한 지체문은 이듬해 거란이 물러난 뒤 공주에서 호종의 공으로 전 30결을 하사받았는데요. 1016년 현종 7년에는 우상사를 겸했고 1026년에는 상장군 우보계에 오르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덕종이 지체문의 행적을 높게 사 고 상장군 좌복의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파천하셨을 때 홀로 충절을 온전히 지켜 으뜸가는 공훈을 세웠으니 이제 그 공훈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라 라며 지체문의 공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1031년 덕종 즉위년에는 1등 공신으로 추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지난주 결방한 게 너무 아쉬워서 지체문에 관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